안녕하세요. 유레카 통계학 분석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설문조사 메뉴에서 수업 실습용 게시판에 게시글을 등록하는 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 등록을 했으니까 이제는 설문 문항을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해 놓은 게시글로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관리자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자 화면에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만들기 수정이라는 버튼이 보이십니다. 이 만들기 수정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설문항을 작성할 수 있는 팝업 창이 하나가 나타나고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 유레카에서는 총 7가지의 문항 유형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부가 기능으로는 주성문과 이미지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설문DB라는 기능은 이 수업 실습용 게시판하고 교육과정평가용 게시판에만 있습니다. 한번 얘를 눌러보면 이거는 교육과정평가용 설문조사에 많이 쓰이는 설문항들을 저희가 이렇게 DB로 구축을 해놓은 거고요. 보시면 5가지의 주제 영역별로 문항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용하시고 싶은 내 설문항으로 가져오고 싶은 설문항이 있으시다면 구분 박스에서 하나 선택을 하시고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척도도 3점으로 할지 5점으로 할지 선택을 해주시고 등록하기, 상단의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내 설문지로 불러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설문DB에서 혹시 사용하시고 싶은 문항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문항 유형마다 선택을 해서 어떻게 문항을 등록을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선택형이라는 문항부터 등록을 해볼게요. 이 단일 선택형이라는 문항은 질문의 보기 중에 그냥 하나의 보기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항 유형입니다. 그래서 단일 선택형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단일 선택형 문항을 등록할 수 있는 팝업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한번 같이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명에 이제 질문 제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거의 이제 어떤 설문지든 간에 빠지지 않는 문항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별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항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명에 성별은 무엇입니까? 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필수 여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수 여부에는 필수, 선택, 조건 이렇게 3가지의 옵션이 있는데요. 각각 설명을 드리자면 필수 문항으로 만약에 만드신다면 이 문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지 않고 응답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1번 문항이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알람창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응답자가 반드시 응답을 해야 되는 문항이면 필수 문항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와 반대로 이 문항을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문항이면 선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 문항을 응답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남학생만 응답하세요 라든지 아니면 뭐 고학년만 응답하세요, 이렇게 어떤 건너뛰는 필터링 되는 문항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문항을 이제 만드셔야 될 때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조건 설정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헷갈려 하셔서 저희가 다음 문항을 한번 등록을 할 때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항은 필수로 선택을 할게요. 다음으로는 이제 보기 디자인도 선생님들이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제 보기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기의 수는 당연히 지금 성별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항이기 때문에 보기가 2개겠죠. 그러면 숫자 2를 입력을 해서 보기 입력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기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보기 1에 그 보기를 이제 써주시면 되는데요. 보기 1의 남자, 보기 2의 여자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명하고 보기를 넣어주시면
벌써 이제 한 문항이 다 완성이 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만드셨으면 밑에 보이는 저장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3번 문항에 우리가 방금 단일 선택형으로 만들었던 성별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항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한번 이제 조건형을 제가 한번 더 자세히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남학생만 응답해야 되는 문항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만 응답하세요 라는 문항이라고 할 때 필수 여부에서 조건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 네모 박스가 non selected라는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위 문항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 문항의 상위 문항은 저희가 아까 성별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항이겠죠. 거기 그 문항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무슨 3, 성별은 무엇입니까? 를 선택을 하시면 두 번째 네모 박스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non selected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면 이 문항은 남학생만 응답하라는 문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남자, 일 경우 활성화 이런 식으로 조건은 문항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다중 클릭도 됩니다. 이런 다중 클릭도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위 문항이 만족도를 묻는 문항이에요. 그 만족도를 묻는 문항은 5점적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이렇게 상위 문항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문항은 하위 문항은 만족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왜 만족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묻는 문항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냥 만족하지 않는다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중 클릭도 됩니다. 여러 개의 보기로 조건을 거실 수가 있다는 것 알려드렸습니다. 조건 문항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조건 문항은 한 가지 좀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조건 문항을 만들고 나면 설문항 번호 편집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항의 조건을 걸으셔야 된다면 문항 순서를 모두 마친 후에 가장 마지막에 조건을 설정해 주시면 더 편리하게 설문항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 거는 것까지 보여드렸고요. 네, 다음으로 복수 선택형 문항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선택형 문항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복수 선택형 문항은 보기 정보 중에 여러 가지 보기를 선택할 수 있는 문항 유형입니다. 이제 복수 선택형 문항에서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복수 선택형은 빈도표 그래프는 제공이 되지만 별도의 통계 분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알아두셔야 되고요. 통계 분석이 제공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복수 선택형 문항은 통계 분석이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석을 만약에 하셔야 된다면 이 복수 선택형 문항보다는 우선순위형 문항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형 문항은 복수 선택형 문항 등록을 하고 우선순위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명에 질문 제목을 써줄게요. 간단하게 좋아하는 커피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라는 문항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수 여부, 보기 디자인은 네 해주시면 되고요. 보기 수는 4가지 정도로 입력을 해볼게요. 숫자 4를 입력을 해주시고 보기 입력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보기 1에 아메리카노, 보기 1에 아메리카노, 보기 2에 카페라떼, 보기 3에 바닐라 라떼, 보기 4에는 기타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문항을 만드시다 보면 보기에 기타가 들어가야 되는 문항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응답자들이 그 기타에 해당되는 의견을 써줘야 되는 칸을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럴 때에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자유응답형 추가라는 것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얘를 클릭을 해주면 이제 응답자들이 직접 쓸 수 있는 칸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복수 선택형에서는 이 선택 유형을 하나 더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이 첫 번째 네모 박스를 클릭을 해보면 제한 없음, 최대, 최소 선택, 정확 선택 이렇게 4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한 없음은 말 그대로 응답자들이 몇 개를 선택하든지 그 제한을 두지 않으시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다 개수에 제한이 있는 건데요. 최대 선택은 내가 최대로 몇 개까지만 받을 건지 최대를 3개로 숫자를 설정하시면 응답자들은 4개도 못하고요. 3개까지만 고를 수가 있고 반대로 최소는 적어도 몇 개부터는 고르게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최소 선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정확 선택은 내가 선택한 개수만큼 딱 고르도록 하겠다 이런 기능입니다. 정확 선택으로 3개를 하시면 2개도 안 되고 4개도 안 되고 반드시 3개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한 없음을 만약에 하신다면 반드시 선택 없음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숫자로 선택을 해주시면 오류가 날 수가 있고요. 제한 없음일 때는 선택 없음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선택을 하셨다면 저장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4번 문항에 지금 우리가 입력한 복수 선택형 문항도 등록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복수 선택형 문항을 입력을 해보았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복수 선택형 문항은 통계 분석에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통계 분석을 하셔야 되면 우선순위형 문항을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순위형을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순위형 문항은 복수 선택형은 어떤 그 순위에 대한 개념은 없이 그냥 무작위로 고르도록 하는 거지만 우선순위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제시된 보기를 우선순위대로 선택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네, 그래서 보기들 간에 어떤 순위를 매겨서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면 이 우선순위형 문항을 입력해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복수 선택형이랑 뭐가 다른지 한번 좀 차별화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비슷하게 문항을 만들어 볼게요. 좋아하는 커피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기의 수도 마찬가지로 4개를 입력을 해볼게요. 숫자 4를 입력하시고 보기 입력 클릭을 하시면 네, 이제 동일하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보기 1에 아메리카노, 보기 2에 카페라떼, 보기 3에 바닐라 라떼, 보기 4에 기타로 해볼게요. 그리고 순위 개수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순위 개수는 보기의 수만큼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기가 4개이기 때문에 모두 총 4순위까지 물어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한 2개 정도로 2순위까지 물어보는 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순위 개수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저장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5번 문항에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형 문항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매트릭스형 문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형 문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부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기 척도가 동일할 때 이렇게 표 형태로 묶어서 질문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급식시설, 도서관시설을 각각 단일 선택형으로 만약에 만드신다면 설문지가 굉장히 길어지겠죠. 설문지가 긴 거는 응답자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 형태로 묶어서 만드신다면 설문지가 한층 더 간결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형을 한번 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매트릭스형을 클릭을 하시면 매트릭스형 질문명에는 세부 질문을 포함할 수 있는 질문 제목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다음 시설물에 대한 만족도를 체크해 주세요 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시설물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을 입력을 해볼게요. 세부 질문 수는 3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부 질문 1에 컴퓨터실, 질문 2에 급식실, 세부 질문 3에
체육관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기의 수는 5점 척도로 해볼게요. 그래서 보기의 수에 숫자 5를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보기 1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족하지 않는다. 보기 3에 보통이다. 보기 4에 만족한다. 보기 5에 매우 만족한다. 로 입력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기 1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보기 5로 갈수록 매우 만족한다 순으로 입력을 했는데요. 이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만족도의 좀 점수를 높이시려고 매우 만족을 보기 1에다가 놓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보기 1에 있는 것이 1로 코딩이 되기 때문에 매우 만족한다가 1점으로 코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보기 5번을 1로 바꾸고 보기 4를 2로 바꾸고 그럼 반대로 이제 보기 1은 5로 바꾸고 보기 2는 4로 바꾸는 이 역코딩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 1번에 오는 것이 1점으로 코딩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부터 긍정적인 순으로 보기를 배치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 버튼만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형 문항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형 문항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척도형을 해보도록 할게요. 척도형 문항은 응답의 강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문항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반의 분위기를 물어보는 문항을 입력을 해볼게요. 우리 반의 분위기는 이라고 한다면 최소 테스트와 최대 테스트를 양 극단에 있는 값을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최소에는 차분함이라고 하고 최대에는 차분함과 정반대인 활발함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고 척도 유형에서는 저희가 4가지의 척도 종류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3점 척도, 5점 척도, 7점, 10점 이렇게 4가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5점 척도로 해볼게요. 이렇게 척도 유형까지 선택을 해주시고 저장 버튼 클릭해 주시면 척도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양쪽 극단에 있는 값에 어떤 그 중간에 어느 정도의 내가 위치하는지를 묻고 싶으실 때는 이 척도형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가 우선순위형은 했고 서술형을 입력을 해볼게요. 서술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서술형 문항은 이제 주관식 문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건의사항이라든지 어떤 이용교육에 대한 소감, 기타 의견 등을 물으실 때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간단하게 이용교육에 대한 건의사항을 남겨주세요 라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서술형 문항을 만들 때 이제 이 선택으로 많이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면 이제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응답을 굳이 안 해도 되는 문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의사항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에는 선택형으로 저는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는 선택으로 해도 무방하지만 서술형이라고 해도 어떤 주소를 적는다든지 아니면 핸드폰 번호를 남긴다든지 꼭 응답을 받아야 되는 문항이면 필수 문항으로 설정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문항이 응답자들이 꼭 응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지에 따라서 이 필수 여부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선택으로 하겠고요. 응답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단문 200자, 장문은 7000자까지의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장문 응답형으로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응답 유형까지 선택을 하셨으면 저장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항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항 유형은 모두 저희가 입력을 해봤고요. 부가 기능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부가 기능 중에서도 주성문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주성문은 이제 문항 사이에 어떤
그 설명 문구라든지 아니면 영역을 구분해 줄 때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주성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해볼 주성문은 다음은 인구 통계학적 질문입니다. 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주성문을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 버튼 클릭해 주시면 문항 유형처럼 이렇게 주성문이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구 통계학적 질문에 해당하는 게 아까 3번 문항에 성별이라는 문항이 있었어요. 그럼 이거를 9번에 있는 이 주성문을 3번으로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기 순서 박스에서 숫자 3을 입력을 해주시고 살금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주성문을 위로 이동시키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문항들의 순서를 조정하실 때에는 이 문항 보기 박스를 입력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 넣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미지를 넣으신다면 저희는 이제 이 이미지, 부가 기능에 있는 이미지를 이용하시기보다는 만드시고자 하는 문항 유형의 질문명에다가 이미지를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질문명 입력하는 이 아이콘 박스에서 이 그림, 이미지에 해당되는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고 업로드 탭에서 파일 선택을 클릭을 하시고 등록을 할 사진을,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하십니다. 후보 사진을 한번 등록을 하겠습니다. 후보 사진을 클릭을 하고 서버로 전송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미지를 서버에 업로드하였습니다 라고 한번 뜨고요. 확인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올라간 것을 미리 보기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이미지 정보 탭에서 너비랑 높이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질문명에 이미지를 삽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보기에다가 입력을 하실 때 보기 1에 기호 1 라이언, 보기 2에 기호 2 어피치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미지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도 넣으실 수가 있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럼 이제 문항들의 어떤 수정이라든지 삭제하실 수 있는 편집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수정하고 싶으실 때에는 해당되는 문항 유형에서 옆에 수정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얼마든지 질문명이나 보기를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항을 복사하시고 싶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이 문항 복사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형을 좀 주로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트릭스에서 질문명만 달라지고 이제 매트릭스가 반복적으로 나올 때에는 그때마다 매트릭스형을 클릭을 해서 만드시기보다는 복사를 하시고 복사를 하면 맨 밑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정 버튼 클릭을 하셔가지고 질문명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항 복사도 이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항을 만드시다 보면은 필요 없는 문항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2번 문항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가 지우고 싶은 문항을 삭제를 클릭을 해주시면 해당 문항을 삭제할 경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삭제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라는 알림창이 한번 나타나고요.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바로 문항을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항을 등록을 하고 그리고 수정하고 복사, 삭제하는 법을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 화면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을 작성하던 화면을 끄시면 다시 이렇게 관리자 화면으로 나타나고요. 이 관리자 화면에서는 다시 만들기 수정으로 들어가면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작업들을 다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문지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미리 보기처럼 설문지를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하단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 설문지 보기에서는
인쇄하기와 다운로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만들었지만 혹시 오프라인으로 종이 설문지가 필요하시면 이 인쇄하기를 이용을 해서 종이 설문지로도 배포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 이 설문지를 워드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앞 영상에서 그 배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했었는데, 이제 설문지를 모두 만드셨다면 이 설문조사 바로가기 URL을 이용을 해서 배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글 문서의 하이퍼링크 기능을 이용을 해서 링크 시키실 수도 있고, 뭐 전자공문에 링크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단축 URL 같은 경우에는 이 설문조사 바로가기 URL을 그냥 짧게 단축만 시켜놓은 주소입니다. 이 주소 모두 동일한 설문지로 이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설문조사 URL과 더불어서 이 QR코드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이 QR코드에다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이 QR코드도 이미지를 첨부해서 설문지에 이렇게 설문을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결과 자료 확인과 그리고 이제 저희 유레카의 최고의 그 장점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바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